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말이죠. 이 한강벨트 여론조사, 이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벨트 중에서 전부는 아니고요. 광진의 고민정, 그리고 오신안, 그리고 이제 마포의 정정래하고 함은경,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요, 조국당, 지금 2030 세대들은 뭐 등을 돌리고 있는데, 4050, 뭐, 진보 중년이라고 하네요. 자, 4050만 중점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조국 미래당이 지금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대에서는 뭐 0% 또는 1%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0대에서 완전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반응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고민정에 대한 살해 위협이 지금 이 게임, 이 채팅방에 올라와 있어 경찰이 전격적으로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공천이 이제 일단 다 끝났는데요. 이번에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 취소를 계기로 해서요, 여야 간에 부동산 의혹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추가적으로 이영선 말고서도 한 서너 명의 이름을 거명을 했고 구체적인 의혹을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고 야당도 여당 부동산 투기 의혹 인물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한결같이 야당 의원들은 얘기가 없어요. 그건 이제 사실상 의혹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부 부인하는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북한이 말이죠,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시다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성명을 김여정이가 내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조국과 관련해서요, 20대가 완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20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20대의 분노 때문에 조국 사태가 뭐 조국의 강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너간다 했는데 아직도 못 건너갔어요. 야당이. 다시 한번 심판해줘야 되겠다. 이 조국 강 때문에 결국은 정권을 내놓는 큰 원인 제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이제 조국을 끝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정치 생명, 이런 범죄인이 말이죠, 전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이 조국과 이재명이 아주 이게 말로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이거 도저히. 예. 자, 그래서 요 조국과 관련해서요, 20대들의 이 분노, 대표적인 발언을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이 분노를 담아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지금 이제 좀 더 실명으로 대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정혜 씨는 회사원인데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다. 이거 넷플릭스 드라마나 똑같다. 그리고 오창민 씨는 23세 연세대 학생이에요. 국힘 지지 얘기도 못하는데 조국을 지지한다고? 또래 사이에선 상상도 못하겠다. 그리고 김윤서 씨는요, 취업준비생인데요. 공정의 룰 다 어긴 조국이 재기한다고? 정말 어이없다. 자, 그리고요, 이 조평선 씨인데 이거는 캐피탈 업체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지지를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 사태를 보는 지금 이제 20대의 분노와 또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일각의 시간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요즘 이 공정 보도를 안 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또 양념으로다가 조금이라도 보도를 해야 되겠죠. 양념. 여러분들께서 요 점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은 20대의 분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이제 조선일보에서 20대 중심으로 해서 취재가 됐는데요. 4050 세대들 중에서도 조국 현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그런 인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4050들의 불만, 조국에 대한 요거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4050 진보 중년의 지지는 이건 허황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왜 4050이 지지하는지는 여러분들 왜 그러냐? 4050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민주화도 그리고 산업화도
열매만 먹고 살은 사람들, IMF 위기에서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클 때가 이제 한참, 클 때가 이제 80년도, 90년대 이제 컸는데, 요때가 말이죠, 이념 성향에 있어서 반미 현상이 크게, 이 고조된 시기였어요. 이 반면상. 그리고 이제 이 한총련,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총련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대협, 이런 이념 성향의 단체들, 그리고 이제 운동권이 뒤덮을 때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좀 NL계에 가까운 오염이 된, 근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4050은 진보 그 세대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나마 20대가 균형을 잡아줘서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20대의 분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 자, 그런데 25일 이 보도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동작을 중동 성갑에서 20대의 경우에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그리고 종로의 경우에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대가 제일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예. 자, 윤혜정 씨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남비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황모 씨는요, 당명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대학생 강모 씨는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이라는 인물이 당의 정책성이니 처음부터 20대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대학가 헬스 트레이너 20대인데요. 정모 씨는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고 이번 총선에 투표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검찰 독재 정식뿐만 아니라 여당의 운동권 청산 후에도 뭔 말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다 똑같은 인물들이다. 양비론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대생 오창민 씨는요. 대학생들은 극단 자체를 싫어하고 우리끼리는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얘기도 쉽게 못하는데 조국 지지는 상상도 못한다. 예, 그래서 아예요. 도국이가 당을 만들었던 사실조차도 관심이 없는 20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는 박모 씨도요. 평생 혹독한 경쟁을 해온 20대가 제정신이면 조국을 지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송모 씨, 20대는 조민 때문에 부당하게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취준생 김윤서 씨는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시험 보고 경쟁한다. 조국은 교수 부부 인맥을 총동원해서 억지로 자녀에게 스펙을 챙겨줬다가 적발당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그 연구소, 연구원인데요. 인턴 중인데, 이분은요, 4050 조국 지지자들이 고작 표창장, 그 정도는 강남 학문이 다는 수준으로 조국을 비유하는 것을 보면, 요즘은 인턴이 금턴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하기 어렵다. 4050이 조국에게 감정이입하는 현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은요, 아직도 20대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점 인정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당 차원의 노력은 계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 현상을 보면요, 가히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나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요,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보면은 참 제가 이거 도표 하나만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요. 이게 갤럽 여론조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돌풍이 불고 있는 것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어마어마하죠? 자, 요거를 보시면요. 국민의 미래가 30%인데 이 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죠. 23%인데 조국이요. 22%나 돼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하는 개혁신당이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은 2%가 되겠고요. 부동층이 15%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을 때리기 시작해서 몰빵론을 중요시하고 있고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정. 자, 그러면서 논문 위조, 그 다음에 이제 세치기, 이런 단어를 동원해서 조국을 때리고 있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어제 낙동강 벨트에서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청년 세대가 미래의 주인공인데 공정의 경쟁 기회를 잃고 있다. 왜냐? 논문 위준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 세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그 연설에서 말이죠. 이런 논문을 그 얘기를 꺼내고 세칙을 한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조국의 그 부부의 딸 아들에 대한 가짜 증명서를 통한 불법 대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도요.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조국을 직격하고 나타났어요. 자,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이죠. 어제 9시, 아침 9시 17분쯤에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테러 우역 글이 올라왔어요. 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고민정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채팅방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요. 광진구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을 살해하겠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지금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요, IP 추적을 통해서 지금 작성자를 추적 중에 있고, 일단 형사 입건할 방침이고, 검거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비롯한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갤럽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갤럽 조사에서요, 이 광진을의 오신환과 고민정, 그리고 마포울의 함은경과 정청래, 그리고 부산 북갑의 전재수와 서병수, 요 세 명을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요, 이 광진을 경우에는요, 심판론이 55대, 지원론이 35인데, 그리고 이제 마포울도 마찬가지로 심판론이 셉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오차 범위 밖, 그러니까 이제 함은경과 정청래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으로 정청래가 세요. 64대 함은경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17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리고 광진에서는 고민정이가 44대 오신환 37.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두 후보 간 격차가 지난주보다 1%는 줄었지만은요.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론조사 업체 이 갤럽이니까 뉴스원 의뢰입니다. 자, 우선요, 이 마포을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투표할래? 그랬더니요, 정청래가 47%고요, 함은경이가 30%. 아까 이제 함은경이가 7% 나왔다는 이거는요, 저번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함은경 후보가 그러니까 바짝 정청래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대 30이에요. 그리고 장혜영 독색정의당이 무려 8%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을에서는 고민정이가 44%, 오신환은 38%, 6% 차이인데 이거는 오차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두 지역 조사하고 지금 2주 전 조사하고는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전에 정청래는 49, 함은경은 33.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은경 33. 자, 그리고요, 광진을에서는 지난번에 44대 37. 예.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당선 후보, 그러니까 누가 그런데 당선될 것 같아? 물어봤더니요. 아까 제가 이 지표를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당선될 것 같으냐라고 해서는 정청래가 64, 함은경이 17로 되어 있고요. 광진을에서는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고민정이 52, 그 다음에 오신환이가 25가 되겠습니다. 자, 두 지역 모두요,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여기에는 바로 뭐냐? 정권 심판론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이요, 무려 마포울에서는 60대 32가 되고요. 그리고 광진을에서도 55대 30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높아요. 예. 그리고 두 지역 모두요,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포울의 경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68대, 긍정평가 26. 예, 그리고 광진을도 65대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지역에서 이 심판론이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마포울의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27%, 국민의 미래가 25, 민주연합이 20. 그리고 광진을에서는요, 국민의 미래가 28, 제일 높아요. 광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갑은
마포 갑의 경우에는 조국혁 신당이 1등이에요. 그리고 광진을은 국민의미래가 28, 민주당이 24, 조국혁 신당이 17. 이게 두 장을 합치면 41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당 지지도는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야권 합하면 더 높아요. 마포을의 경우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이 무려 10, 그리고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2. 그리고 광진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 1%포인트 내 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후보가 상당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요것은 이제 서울시장인 오세훈의 영향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국혁신당이 6, 개혁신당이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북갑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둘이 지금 경쟁이 붙었는데요. 전재수가 48이고 서병수가 39. 그래서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요 점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한강 벨트, 이 한국갤럽인데 뉴스원 의뢰인데요. 이 마포하고 광진은 전형적인 민주 강세 지역이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갭투기 때문에 이제 불거진 부동산 의혹이 여야 간에 전면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제 얼굴을 다 가리겠습니다. 자, 요것은 김경률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그 근거도 없는 것을 꺼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폭로한 민주당 의원 셋은요, 부천을에 나와 있는 김기표는 왜 문제가 되느냐? 예,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반부패 비서관을 했는데, 요게 이제 뭐 부동산 갭투기 의혹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 공천을 때 보니까 그때 반부패 비서관에서 사퇴 파동이 났을 때하고 똑같은 이 재산을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박 겉핥기 검증을 한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됐겠느냐? 대장동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기표, 이 정진상 변호사 했었나요? 요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는 논리라고 본다면, 김기표도 그 다음에 천안갑의 문진석이도 청주 상당의 이강일이도 전부 다 공천을 취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강일이는 어제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김기표와 문진석이는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입을 닫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의혹이 사실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김기표는요, 지금 이제 마포에 상가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65억 원의 상당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57억 원이에요. 이거 갭투기 의혹이 분명하죠. 근데 이제 간략하게 해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명은 못하고 있는 거죠. 새를 끼고 산 갭 투자 매물이 아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기본이죠. 구체적으로 왜 아닌지를, 이 자금통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왜냐면 이게 거의 금융기관 부채다. 그러면 갭투기 아니겠습니까? 문진석이 천안갑 마찬가지입니다. 아산의 상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4억 원짜리고, 아산의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7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가 갭투기 의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의원이 되기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다. 갭 투자 매물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강일은요, 경기 안양에 상가 5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2억 원짜리예요. 빚 없이 본인 돈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빚 없이 샀다. 그러면 갭투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누가 거론이 되고 있느냐? 박덕흠.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위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지금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인데, 이거는 이미 관계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혐의 없음 딱 통보를 받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성 공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종배 세종을 후보인데, 세종 연동면 K마이스터 산업단지 조기 착공 공약 발표 전에 측근 A씨가 산단 인근의 땅을 대규모로 매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단이 착공되기 전에 이미 그 정보를 알고서 땅을 매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땅 매입 시점은 산단 추진 이전으로 공약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장진현 동작갑인데요. 여기는 이제 양평 공리 땅 매입 자금 90%를 갖다가 부친이 이사로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이게 의혹인데요. 부친이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는 총 70억 원 중에 아주 일부만 대출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덕흠 지역은요, 여기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세 번째 경쟁자가 있는데 이거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흠집을 내는 것이고, 장진영 동작갑의 경우에도 지금 동작갑에서 김병기를 지금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흠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비를 붙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하고 흠집을 내는 이런 전형적인 흑색 선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부동산 의혹 투기는 전면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혜훈 후보에 관해서도 말이죠. 재산 증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100억이 늘어났다. 이런 지금 시비를 하고 있어요. 이 후보 재산이 4년 만에 100억이나 증가했다. 요렇게 지금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혜훈 후보는 재산 증가는 가족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평가 방법의 변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부동산 의혹의 전면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게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이 폭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김여정이가 결국은 이제 기시다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이 요청이 왔다. 요거를 어제 이제 폭로하는 성명을 내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관해서요, 김여정이가 이제 어제 뭐라 했냐면, 최근에도 기시다 총리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 여기서 다른 경로와 관련해서요, 우리 정부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요, 올 초부터 일본 고위급에서 북한 측에 만나자는 의사를 몇 차례 타진한 것 같고, 작년 북한과 일본이 중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수차례 실무 접촉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올해도 일본이 고위급 직접 접촉을 타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요,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난 1월 달에도요, 기시다 총리를 각하다 이렇게 부르면서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과 관련해서 위로 전문도 보냈고요. 지난달에도 김여정이가 담화를 통해서요,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한미 삼각 안보 관계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틈새를 벌리려고는 이간질이 주 목적이 아니냐. 왜냐? 지금 일본에서는요, 이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런데 비해서 북한에서는 납치 문제는 끝났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마. 그래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홍보전이고,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서 한미 삼각관계를 균열시키려는 이 남한 내, 우리 한국 내 종북 좌파 세력들에게 요거를 이슈해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의 공작이 아닌가.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